착한 요양보호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요양보호사들을 지칭할 때도 미래의 나를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나를 포함한 제주도민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를 먹으면서 늙음을 맞이하게 되죠.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때 이러한 노인 돌봄에 대한 것들이 좀 전문적인 역량들이 쌓여 나갈 거다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공감의 오유진입니다. 네, 제주도가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네, 거리에서 마주치는 5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됐습니다. 네, 노인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요양보호사분들의 활동과 또 과제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요양보호사협회 제주지부에서 지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고미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부장으로 있는 정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침 7월 1일이 요양보호사의 날이라면서요. 네,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담긴 날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1일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매년 7월 1일을 기해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들을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서 네. 요양보호사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예,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연도와 날을 기념해서 네. 지정된 날이군요. 네, 현재 제주도에 근무하고 계신 요양보호사와 장기 요양요원 몇 명이나 되고 또 필요한 만큼 다 확보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주도는 2025년 11월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또 보호자들도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도내 장기요양요원은 2023년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7,955명에 이르고요. 이거는 2021년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약 500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갖추도록 돼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양보호사분들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일하는데요. 네.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주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요양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돌보면서 일반적인 것들을 모두 관리해 드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목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치매 관리, 일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들을 포함해서 간단한 돌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과 자존감들을 높이는 그러한 필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양 등급에 따라서 시설 입소도 되고 또 제가 집에서도 또 방문 예.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정신적인 것까지 케어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이용자들은 이제 줄을 섰는데 정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려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이 이 직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사회적 인식 또한 그렇게 힘든데 네가 왜 거기에 가냐. 특히나 2030들이 일할 때는 그리고 현장에도 2030들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네. 네가 왜 거기에 가냐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의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게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금 지급 또한 최저시급을 받다 보니까 임금이 낮고 그리고 일하는 게 힘든 거에 비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일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만족감, 자존감 그런 것들이 낮다 보니까 2030들이 이러한 현장에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면 편의점에서 일하겠냐, 요양사로 일하겠냐? 예. 그러면은 차라리 편의점으로 가겠다라고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네.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부족한데 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아도 현장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은 적거든요. 그렇군요.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다. 또 그리고 대부분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2025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제주 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8,221명에 달합니다. 이 중 50대 이상이 73.4%에 달하고요. 이 중에서도 여성이 85.1%에 해당합니다. 네, 종합해 보면 50대 이상의 중장년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 처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상당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하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바라보는 이 사회적 시선들이 가장 많은 것 속에서요. 저희가 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이용자분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부당한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그러할 때 대단히 많이 힘들고 네. 어렵습니다.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에 가서 이용자분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들까지 포괄하는 시장을 봐오라거나 아니면 청소를 했는데 다음날 또다시 더 노동 강도가 세지는 해도 끝이 없는 마치 저희가 가사노동자, 가사도우미처럼 그렇게 무례한 요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뭐라고요? 시장을 보라고 하고 또 청소를 시킨다고요? 네. 요양보호사분들에게요? 예.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다음부터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시는 이제 거기를 가지 않는 그러한 네.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제가 아파서 아니면 경조사가 있어서 휴가를 쓰고 싶어도 대체 인력 제도가 요양보호사에게는 없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동료들과 시간을 조정하거나 날짜를 맞추면서 휴가 쓰는 게 대단히 많이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자와 부딪혀서 생기는 일,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변화를 잘 따라잡지 못한다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센터도 이런 문제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셨지만 요양보호사는 또 흔히들 육체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게 되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갈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를 말씀 주신 것처럼 가사도우미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이 현장 근로를 조금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낮은 처우, 낮은 급여도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장기 요양 요원들,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정확한 급여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에 대한 치유 지원도 필요하고 적정 임금에 대한 보장, 사회적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과제가 많군요. 네. 과제가 많아요. 예. 네, 고미구형 지부장님,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식 바꾸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러한 어떤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될 공적 돌봄을 돌봄 노동자들이 하는 어떤 돌봄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국가나 사회에서 사회 캠페인을 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꿔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직업 교육 이런 것들도 또 소양 교육 뭐 이런 것들도 또 센터가 해야 될 일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네. 호칭을 보면 인식을 또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불쾌하게 불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좀 많이 불리는 단어는 아줌마. 아줌마. 예, 네. 심지어 어떤 분은 어이 그러기도 하거든요. 어이? 예, 그래서 우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다라는 호칭을 불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불리고 싶은 호칭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네. 예. 요양보호사가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지호 부장님, 네. 예,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된 후에 또 요양보호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장에서 겪으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는 무료 권익보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33-9514-CC콜콜이라는 전용 전화인데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1차 상담을 진행하고 노무사나 변호사 또 심리상담사에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근골격계 질환이 많으신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뭐 폭언이나 폭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정보 제공 정보지를 만들어서 취업하시고 근로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매년 저희가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는 7월 7일 제주도청 탐나홀에서 장기 근속자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아, 취업 지원은 내가 지금 좀 생소한데 요양보호사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센터로 오시면 네. 연결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취업을 알선까지는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어느 곳에서 본인이 근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부족하신 편이에요. 네. 그러면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 이러한 센터가 있다, 이러한 요양원이 있다, 근로 조건은 대략 이 정도일 수 있다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또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력서를 내시거나 하시고요. 또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도 구인고지 관련 공고들을 저희가 게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좀 일자리를 찾으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 있으십니다. 네, 고미경 지부장님, 요양보호사분들 지원센터에 느끼는 고마운 점 아니면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요양보호사 업무는 혼자 이동해야 되고 혼자 현장에서 판단해야 되고 대단히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그러한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센터가 저희들의 어떤 소통 창구도 되어주고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필요한 교육 그리고 어떤 법률 상담까지 되다 보니까 늘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지원자, 후원자 든든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습니다. 아,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다 모아서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거기 모여서 회의도 진행하고 네. 장소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좋습니다. 권익도 보호해주고 대표를 해주는군요. 혹시 주변에 요양보호사 권유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예.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신랑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권해서 예. 정기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정기일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처우가 안 좋다, 낮은 임금이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네. 권하신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네. 우리 스스로도 늙어가기 때문에 좋은 돌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러한 현장에 가서 같이 그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보람 또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네. 신랑과 저는 같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고통과 힘든 점도 있지만 네. 그걸 넘는 보람이 또 있으시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라는 점에 대해서 네, 제가 바라는 바라는 점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제가 사실 서귀포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제주시에만 센터가 있다 보니까 네. 서귀포 지역에서 저처럼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쉽게 두드리거나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면 센터가 어렵다면 뭐 분소나 이제 출장소처럼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 되면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더 지원이나 후원들이 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에 가는 일은 어떤 경우입니까? 무슨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물론 가겠고 네. 또 그 그리고 외에는 본인이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부당함이나 불이익들을 당했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 네. 센터를 방문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앞으로 센터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목표 세우고 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매년 장기요양 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님들을 비롯한 장기요양 요원들의 현실적인 급여 체계 마련을 위해 급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저희가 장기 요양 요원 실태 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제주도가 이것을 시행하고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실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태 조사에 다양한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반영이 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내년 후년 우리 장기 요양 요원들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현실적인 정책들을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관심이 큰가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일단 저희 센터가 2024년에 처음 개설을 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이런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어떤 본인들의 권익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었는데요. 저희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당연히 현장 종사하시는 그 돌봄 노동자께서도 이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에서도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행복해야 당연히 돌봄의 질도 좋아질 텐데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왜 제주도민 전체를 위한 일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복한 요양보호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요양보호사들을 지칭할 때도 미래의 나를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나를 포함한 제주도민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를 먹으면서 늙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처음 멘트에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런 지속적인 돌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때 이러한 노인 돌봄에 대한 것들이 좀 전문적인 영향들이 쌓여 나갈 거다라고 봅니다. 나도 곧 요양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해달라. 이 뼈 때리는 이 충고, 이 말씀 또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도민 여러분과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들 한마디씩 해주시죠. 전국 요양보호사협회는 2011년도에 현장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향상과 그리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국 조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약 작년에 만들어졌거든요. 현재 2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약 100여 명의 요양보호사님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좀 개선해 나가자라고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문을 좀 두드려 주시고 저희와 함께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정부장님. 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우리를 돌보는 이들, 요양보호사님들을 돌보는 기관입니다. 현장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돌봄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때 고령사회 행복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돌봄 근로자분들이 계시면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